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콘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30억 집을 16억에 넘긴 이 반포주공 여성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에 보도된 기사 내용인데요. 이 기사 내용 위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중앙일보에 1월 27일자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30억 집을 16억에 넘겼다. 반포주공 한 여성의 사연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이 반포주공 1, 2, 4주구와 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 1974년 준공해서 38년이나 됐고 5층짜리 저층 주공 아파트 단지입니다. 현재 이주가 완료된 아파트와 상가는 전체 약 80%가 넘어가고 있고 올해 2월 말까지 이주 기간은 정해져 있으나 늦어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반포 3주구는 연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멸실 등기를 하고 내년 초에 착공 및 일반 분양 그리고 2025년 말에서 2026년 상반기 중에 입주를 예상해 봅니다. 아무튼 이 기사 내용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현금 청산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조합원이 현금 청산을 당한 일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의 위치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강변에는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있고 그 아래쪽에 3주구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로는 9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3주구는 이 AID 차관주택이라고 합니다. 입주는 1974년이고 1490가구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72제곱미터 단일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재건축 시공사는 삼성물산으로 정해져 있고 작년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주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면요. K씨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AID 차관주택 이하 반포 3주구 72제곱미터를 지난해 5월 16억여 원에 팔았다. 같은 달 거래된 같은 주택형 다른 집보다 최고 14억 원 저렴한 금액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 같은 달 K씨 집을 제외하고 이 거래된 집이 총 6가구였다고 합니다. 이 거래가 30억 원 집은 이 K씨와 같은 층이었다고 합니다. 이 반포 3주구 실거래가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 작년 5월 달에 이 총 7건이 거래가 됐고요. 그 중에 가운데 있는 16억 150만 원 1층이었죠. 다른 집들은 2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다양하게 거래가 되었는데요. 유독 이 집만 16억 15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요? 계속 기사를 읽어보면 K씨 거래 가격은 재건축으로 지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되지 못해 조합에서 현금으로 보상받은 현금 청산 금액이다.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집은 K씨가 2001년에 샀고 매수 후부터 현금 청산 때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2001년 취득을 해서 2021년 5월에 양도했으니까 20년간 이 집에서 쭉 살았던 건데요. 옆집은 30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 본인 집은 16억 정도의 거래가 됐기 때문에 거의 반값의 양도가 됐죠. 무슨 이유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재건축 사업의 현금 청산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 그리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그리고 현금 청산 신청자 이런 대상이 되게 되면 현금 청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원이 아닌 자를 먼저 보면 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무슨 이유인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죠. 그리고 이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지 못한 자,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게 되면 현금 청산이 되는데요. 매매를 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없는 집을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조합원 지위를 양수를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현금 청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사 내용에 이 반포 여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조합원 지위 양수받지 못한 자, 이 부분에 일정 부분 해당이 되어 있고요. 이 두 번째, 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현금 청산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모두 소유하지 않은 자는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은 주택과 토지 이 모두 다 소유를 해야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원 권리가액이 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 이하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새로 신축될 아파트가 만약에 20평형이라고 하면 그 20평형의 분양가가 10억이다. 그런데 이 조합원의 권리가액이 10억 원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죠. 이 5년 재당첨 제한 적용자는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적용이 되는데요. 5년 내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당첨이 된 자는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 신청자. 자, 이렇게 재건축 사업에서는 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재건축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5년 재당첨 제한 적용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2017년 10월 24일 날 새롭게 신설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2017년 파리 대책 후폭풍으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이 법은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분양받은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 투기과열지구가 상당히 무서운 거죠. 이 서울시 전체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죠. 이 법률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정법 제72조 6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말하는 거죠.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항 제4호 가목에 이 분양 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 여기서 이 분양 대상자 선정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 대상자는 이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계셨던 집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그날이 바로 이 분양 대상자 선정일이 된 것입니다. 이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 분양 신청은 언제 하죠? 관리처분 인가일보다 한참 전에 하죠. 사업시행 인가 직후에 이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2017년 10월 24일 이 날짜는 꼭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과조치도 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분양받은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재당첨 제한 규정 이 경과조치는 먼저 법 시행 전에, 그러니까 2017년 10월 24일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 시행 전에
A단지, B단지에 각각 한 채씩 갖고 있다 하더라도 5년 재당첨 제한은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적용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그러니까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투기과열지구에 이 정비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 여기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분양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밑에 예를 들어놨는데요. 이 법 시행 후 2017년 10월 24일 후에 투기과열지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그 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그리고 일반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이 일반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하고 있는 일반 분양을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 정비사업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이후에 새롭게 이 주택을 취득해서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았거나 또는 이 정비사업구역의 일반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정비사업의 분양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에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그렇다면 관리처분 인가를 이미 받았거나 또는 이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에 당첨된 주택,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면 입주권이겠죠. 그리고 일반 분양에 당첨된 거라면 분양권을 말하겠죠. 이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이 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 5년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당첨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양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새롭게 재당첨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당첨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양수하는 게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뉴스 기사로 돌아오면요. 이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이 전문가들은 K씨 현금 청산 사유가 복합적이라고 말한다. 이 K씨는 2019년에서 2020년 지분 90%를 남편과 자녀에게 증여했다. 여기서 왜 90%만 했을까요? 그리고 이혼 상속은 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만 이 증여는 매매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되죠. 그리고 예외 조항으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하면 매매나 증여 등을 해도 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있지만 K씨는 해당하지 않았다. 왜냐고요? 이 증여 전 10년 넘게 보유하고 거주도 했지만 1주택자여야 한다는 요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이 K씨는 도로 건너편 반포주공 1단지도 소유한 2주택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증 한 가지가 생기지 않나요? 20년 전에 반포 3주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를 언제 취득했는지는 몰라도 한참 전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증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현금 청산을 당하는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이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와 3주구의 이 사업 절차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2018년 12월 달에 1, 2, 4주구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분양에 당첨이 된 거라고 그랬죠. 자, 그 이후에 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분양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5년 재당첨 제한 적용은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5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이 경우는 3년도 안 되어서 분양 신청을 했죠. 제가 추측컨대 이 기사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를 법 시행 이후, 그러니까 2017년 10월 24일 이후에 새롭게 취득을 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반포 3주구보다 먼저 받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산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가 당첨이 되고 그 이후에 반포 3주구가 이 분양 신청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데요. 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이미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포 3주구 아파트를 현금 청산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법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알고 미리미리 처분을 해야 되고 했어야 됐는데요. 상당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규정 10가지가 있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렸던 5년 재당첨 제한 규정, 이 모두 다 정확히 알아서 이 현금 청산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반포발 재건축 현금 청산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